이게 또 명문장의 요건 중에 입에 착 붙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잘 가. 나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그대. 잘 가. 동물은 더 평등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름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아마 이번 월드컵이 세문전 월드컵 역사상 가장 이상형 월드컵에 가까운 회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주제인지 얼른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명문장 월드컵입니다.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고 무려 32강으로 든든하게 진행을 할 텐데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사랑 명문장부터 웅장과 혁명, 삶에 관한 문장까지 다채롭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되게 특별한 것이 선생님들이 명문장을 직접 투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링크를 열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뽑은 원픽은 또 저희가 뽑은 픽과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32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바로 나의 미카엘과 닥터 지바고의 경기인데요. 그가 나를 잡아주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짜주신 푸른 울 옷소매 사이로 그 사람 손가락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예루살렘의 겨울이었다. 그리고 잘가 나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그대. 잘가 나의 자랑. 잘가 나의 빠르고 깊은 시냇물이여. 하루 종일 출렁이는 당신의 물소리를 정말 사랑했고 당신의 차가운 물살 속에 몸을 던지는 것을 정말 사랑했어. 사랑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두 문장인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만 보면 한나와 미카엘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계단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한나를 미카엘이 딱 잡아주었을 때 엄마가 짜준 울 니트를 뚫고 들어온 그 손의 따스함. 어머니 너무 성기게 짜준 거 아닐까요? 저는 이게 약간 신선했던 게 보통 첫눈에 반하는 명문장은 많은데 거의 다 약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보통 반하니까. 근데 촉각 이미지로 그 사람의 첫 느낌? 되게 따스하고 나를 지켜줬다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게 신선해서 기억에 남아요. 닥터 지바고는 반대로 닥터 지바고의 관을 붙잡고 사랑하는 연인인 라라가 소설의 마지막에 하는 문장이잖아요. 시냇물이요. 사람한테 시냇물이라고 한 거를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물소리를 정말 사랑했고 물살 속에 몸을 던지는 것을 정말 사랑했어. 그냥 앞뒤 맥락을 몰라도 둘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짠해지는 문장이에요.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나의 미카엘 문장은 예루살렘의 겨울이었다? 이거 빼면 과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 유명한 밈 있잖아요. 아무리 앞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놔도 사실 여름이었다만 붙이면 원하게 된다. 그래서 한편에 이제 아련한 하이틴 소설이 된다 이런 밈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의 겨울 버전? 원조죠, 원조. 원조. 예루살렘의 겨울. 이게 근데 예루살렘 빨도 있거든요. 신당역의 겨울이었다? 괜찮은데 떡볶이도 먹을 것 같고 벌써 어묵도 먹을 것 때리시나요? 같은데 여름이었다 밈이 뉴진스의 어텐션 느낌이면 이게 뭔가 약간 디토 같은 아련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 문장이 참 좋았어요. 뉴진스 카드를 꺼내시네요. 하지만 농염하고 슬프고 아련한 닥터 지바고가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닥터 지바고를 편집했지만 사실 이런 문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민경님이 뽑아주신 거 보고 정말 한 번에 너무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동의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에는 직접 가시고 닥터 지바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결은 100년의 고독과 체오프 단편선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에 대한 향수였다. 삶이 나를 짓누르기 전에 네가 먼저 삶을 부숴버려 삶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란 말이야. 100년의 고독의 이 문장이 명문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 게 삶과 죽음,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기존에 없었던 관점으로 맞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보통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내가 사랑한 건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향수를 느꼈다. 이 삶에 대한 향수라고 표현한 맞아. 부분이 그리움도 아니고 향수. 맞아. 거기서 문학적인 정취가 진짜. 올라온 느낌이 들죠. 마르케스가 무언가를 대비하는데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이런 명문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명문장 제조기더라고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아련한 맛이 나오는 문장인 것 같아요.
체오프는 아주 단순하죠. 삶을 부숴라. 그리고 삶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걸 취해라. 이게 사실 근데 마음이 흔들리긴 해요. 맞는 말이야. 맞아. 바로 클릭하고 싶은 그런 문장이죠. 삶이 굉장히 불가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야 삶을 부숴라고 말하는 게 왜 강박증을 극복하는 그 방법 아세요? 계속 확인 강박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가스도 잠가야 되고 문도 잠가야 되고 뒤돌아서도 똑같은 일을 또 하고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불이 나고 도둑이 될 것 같은 그 공포 때문에 그때 머리를 한번 빡 치는 거예요. 그게 촉각 기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공포는 고데기 안 뽑아서 불 날까봐. 나도.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고데기를 코드를 뽑아서 침대에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폭력이 나의 공포를 잠재운다. 그게 며칠 지나잖아? 근데 던진 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헷갈려. 결국은 고데기로 내 머리를 쳐야만 납득이 간 상황이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추상적인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맞아. 사람들에게 촉각으로 충격을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삶의 무게에 굉장히 찌들어 있을 때 삶을 부숴버리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쾌감이 있어요. 근데 또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리고 향수라는 이런 단어 선택들이 진짜 읽는 맛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떨어지긴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역시 남미는 남미편. 100년의 고독. 좋습니다. 100년의 고독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노생거 사원과 자기만의 방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정말로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취미나 결혼이나 선택권은 남자에게 있고 여자에겐 거절권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요. 또 누구에게도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여 나는 스스로 인류의 다른 절반에 대해 아주 미세하나마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여성 결승 작가 아닙니까? 대결이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문장 취미나 결혼이나 선택권은 남자에게 있고 여자에겐 거절권만 있어요. 이거를 최근에 확인을 했던 게 연애 프로 중에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옥도 네. 천국도 왔다 갔다 하는 알죠, 거. 알죠. 근데 거기가 꼭 마지막 최종 선택 장면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쭉 서 있고 모래사장이 그냥 서 있고. 맞아. 남자들이 가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자기를 선택한 남자 중에서만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게 어쨌든 현실 연애에서 아직도 통용되는 룰이기도 하지 그쵸.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해지기도 했어요. 노센거 사원이 제인 오스틴이 쓴 많은 소설 중에서도 유난히 별종이라고 불리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자꾸 이 소설 내에서 방어법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대에 되게 유행했던 품행서라는 콘덕트 북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자가 사랑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살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웃음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애교는 이렇게 부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마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룰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트와이스 노래 아시죠? 쉽게 알죠.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아직도. 그 룰을 풍자와 비꼼을 섞어서 쓴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자체로 보기보다는 약간의 비꼼을 섞어서 이해하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자기만의 방은 사실은 더 유명한 문장이 있죠. 맞아요.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아무도 해를 끼칠 수 없고 나는 아부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면 인류의 다른 절반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게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프가 내가 만약 역사를 다시 쓴다면 나는 십자군 전쟁이나 장미 전쟁보다 중산층 여성들이 글을 써서 돈을 벌게 된 거 이거를 더 큰 역사적 사건으로 쓰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누리려면 물질적인 자유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유로워졌을 때 인류의 절반 남자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뭘 가졌는지 크게 신경 쓰고 뭐 화내고 때로는 아부할 필요 없이 나는 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맞아요. 벌어야 돼. 돈줄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끝까지 벌어야 된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데 저만의 선정 기준은 또 외우고 다니다가 어디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후배들 앞에서 간단해야 멋있어 되는구나. 보이고 싶을 때 노생거 사원에 그런 말이 나오지. 이렇게 한마디씩 못 외우신 것 하려면 같은데요? 그러기에는 이게 살짝 깁니다. 아, 그래서 맞습니다. 선택권, 거절권으로 외울 수 있는 노생거 사원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네. 이번엔 헤세 대결입니다. 벌써 대통령이 나왔네. 헤세 작품 중에서 고르기. 데미안과 시타르타의 대결입니다. 이 문장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원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와.
사랑이란 구걸하여 얻을 수도 있고 거리에서 주워 얻을 수도 있지만 결코 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락삭스가 일종의 혼종인 거잖아요. 숱하게 머리에 뱀의 다리, 오른쪽에는 방패를 들고 왼쪽에는 채찍을 든 모순된 것들이 결합된 신의 형상인데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극한과 극한을 통합하는 상징이 되고 있고 사실 이 문장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세상이 너한테 이분법적으로 알려준 선과 악의 기준 이런 것들을 그냥 따르지 말고 너만의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웅장한 대목인 거죠. 이 문장이 사실은 거의 결승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방금 그 기나긴 설명들을 근데 새가 깨트려되는 거 알겠는데 아브락사스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위, 아래? 오른손은? 좀 특이하지 뭐. 시타르타의 문장은 사실은 저희가 더 설명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멋진 문장이에요. 맞아. 이게 시타르타라는 수도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도승이 진리를 찾아서 속세로 가야겠다라고 내려오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게 기생 카밀라예요. 근데 이제 기생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랑을 구걸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내가 너를 겁탈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걔가 사랑, 이 감정, 이것은 고유한 경험에서 오는 온전한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절대 나한테서 그런 식으로 뺏을 수는 없을걸? 이라고 기생이 승려를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너무 온전한 나의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맞아 내 경험과 내 감정은 아무도 정말, 뺏어갈 수 없어. 뺏어갈 수 없는 내 거지 라는 느낌을 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정말 좋아하지만 제가 그 아브락사스 문장을 이 시타르타 이 문장이 사실 저희가 둘 다 되게 좋아하는 맞아요. 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여기서 데미안이 떨어지네요. 32강에서 지금 벌써 화내는 데미안 팬분들 계실 것 같은데 결과를 계속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대통령, 소설 대통령 조지 오웰 대결입니다. 1984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거는 동물농장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야 이게 정말 딱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미쳤다. 과미현과 외우기 쉬워요 이거는. 과미현과 미미광어의 버금가는 지금 미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맞아요. 지배하면 되는지를 다 써놨잖아요. 권력자들이 어떻게 미래를 지배하는지. 맞아. 어떻게 헤게모니를 잡는지를 그걸 설명할 때는 사실 한 권의 책도 모자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한 문장에 해버리잖아. 요약 정리를. 역사를 날조해서 결국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해서 어떻게 미래까지 권력을 장악하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문장이랑 1984에서 마지막 문장을 정말 그게 또 소름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쵸. 영어로 하면은 네 단어고 우리말로 하면은 4어절인데 그게 얼마나 천재적인지에 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동물농장도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봐요. 더 평등하다. 평등이라는 거에 더와 덜이 있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완전 모순인 거죠. 그쵸. 제가 진짜 세계문학 전집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던 부분이 하나가 카프카 변신의 마지막 장면. 기차 안에서의 그 마지막 문장이랑 동물농장의 이 문장을 읽었을 맞아요. 때 진짜 천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돼지들이 동물농장 만들면서 특권을 쥐게 된 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때문이잖아요. 결국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건데 그 언어가 완전히 자가당착하게 빠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양궁이 관역의 정 가운데 뚫으면 왜 카메라 깨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곡을 찔렀을 때 느껴지는 소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소름 라인에 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농장의 어떤 소름 라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이게 근데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 안 됐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돼지 눈이 너무 나빴네요. 동물농장을 결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삶의 진리에 관해서 말하는 문장인데요. 고리오 영감과 악령입니다. 먼저 고리오 영감부터 읽어드릴게요. 인생이란 부엌보다 더 아름답지 않으면서도 썩은 냄새는 더 나는 거라네. 인생의 맛있는 음식을 훔쳐 먹으려면 손을 더럽혀야 하네. 다만 손 씻을 줄만 알면 되지.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오직 그 때문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알기만 한다면 그는 지금 당장 이 순간 행복해질 겁니다. 좋은데 전 약간 두 번째 문장은 사바사가 아닌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세상에 안 행복한 사람이 어딨나. 이런 사람도 드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행복하다는 걸 알기만 하면 바로 지금 당장 이 순간 대리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 난 약간 이렇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문장은 또 취향이 아니에요. 고리오 영감, 썩은 내
아주 좋아. 이게 약간의 비꼬미야. 비꼬미야. 형광펜을 치셨는데 손 씻을 줄 알면 되네. 그리고 그게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세대의 모든 윤리가 거기에 있네. 손 씻을 줄만 알면 손을 더럽혀도 된다. 이 말은 뒤처리만 잘하면 나쁜 일을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윤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 인간은 행복한 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게 나을까요? 희망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 다음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명문장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치. 너무 살기 힘드니까 팍팍하니까. 그쵸. 희망 한 줄기. 희망 한 방울.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악령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바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 전도사. 그 다음은 네. 첫 문장 대결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아,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야. 그리고 이상소설 전집에 나오는 날개의 첫 문장이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야, 이거 어떻게 이겨요? 천재가 박제가 됐대잖아요. 근데 날개라서 마지막에 날자, 날아보자. 박제돼 있다가 날아가잖아요. 이게 끝났죠? 천재. 아니 저도 이 이상소설 전집을 보면서 작가가 너무 첫 문장을 다 강렬하게 잘 쓰는 거예요. 실화라는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고, 공별기라는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는 23이요 3월이요 각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약간 여름이었다 상이 버전 아니야? 사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 유명한 이유는 누구도 그 문장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그 의미가 너무 다양해서.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한 이유가 머릿속에 이상으로만 존재하니까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현실에 있으니까 저마다 모습이 제각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은 사람들 마음이 합의를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모습이 비슷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와해되니까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꿈꾸는 거는 사실 비슷해요. 뭐 차, 화목한 가족, 돈. 근데 불행이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불행이 아니더라도 나한테는 불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맞네. 첫 문장이 사실은 써먹을 때는 더 많다. 맞아. 근데 박제가 되면 천재를 아쉬워는 약간 그 중2병처럼 볼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났는데 근데 박제가 되면 천재를 아쉬워? 라고 말하기에는 뭐야? 그러면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으로. 네, 근데 저는 이상 선생님의 이 첫 문장 저에게 우승입니다. 박제가 되어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 아, 이것도 작가 대결이네. 해밍웨이 대결입니다.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노인과 바다인데요. 난 우리가 싸워서 지켜온 모든 것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해. 자유와 존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 굶지 않을 권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노인과 바다입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 전 사실 이 첫 번째 문장 되게 좋아요. 저도요. 이 작품이 이제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고 이 전쟁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까지는 비관적인 색채 작품을 썼다면 긍정적으로 가고, 개인주의였다면 연대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런 기조로 가고,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준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 자체도 우리 둘의 사랑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와 공동체의 행복과 직결된다라는, 우리의 사랑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하고 공동체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정말. 너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깊이가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 굶지 않을 권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해. 이게 진짜 얼마만큼의 사랑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을 울리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사랑이라면 저는 아직 사랑한 적이 없다. 각혈이다. 노인과 바다는 멋진 문장이긴 한데 파멸과 패배가 단번에 이해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후에 해밍웨이가 십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작품을 못 써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작가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쓴 작품이 이제 노인과 바다인데 첫 대목에서 노인이 84일간인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한 거와 같은 상황인데, 엄청 큰 물고기를 발견을 해가지고 막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탈진, 기진맥진해지는데, 그런 상태가 파멸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나 스스로 끝까지 붙들고 있고 투쟁하는 거, 이게 자기 머릿속에서는 승리였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더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네. 인정. 그래서 그렇게 쉬운 문장이 있네. 탈락이 젖잘싸로 세 단어로
되는 거를 해밍웨이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네. 그때 몰라가지고 해밍웨이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이것도 야. 사랑과 우정 대결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랑의 문장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육체 양마에 나오는 문장이고, 그와 행복한 것보다 당신 곁에서 불행한 것이 좋아. 그리고 이랴서는 그야말로 망망하고 어두운 밤 처음으로 성냥을 그어 내 창문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내 소년 시절을 환하게 비춰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첫 번째 문장은 19금 영화에 나오는 진짜. 장면 같고, 두 번째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앞부분에 발몰이 되는 감성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문장은 약간 수채화 같은 감성이라면 육체의 악마의 문장은 그냥 페인트를 확 끼얹어 버리는 맞아. 너무 직접적인 문장이죠. 근데 이 성냥을 그어서 내 창문의 등불을 밝혔다는 문장이 진짜 말랑말랑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작품 속에 보면 내 소년 시절이 되게 불행했거든요. 집안이 완전 이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서 엄마 아빠는 수감 생활을 하고 나는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가 유일하게 내 옆에 있어줬던 친구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딱히 걔랑 엄청 잘 통한 것도 아니었고, 가끔은 걔가 굉장히 괴짜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 시절 내 옆에 있어주었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는 처음으로 내 창가를 비춰준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이 문장이 정말 좋은데 너무 일진 문장과 만났어요. 당신 곁에서 불행한 것이 좋아. 나는 예견된 불행을 당신과 함께 걷겠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이 진짜. 작가 자체가 사실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20살의 요절한 선재 작가고 이 작품을 17살에 썼는데 정말 그냥 세상을 놀래켜버린 소년과 군인 아내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년의 어떤 이기적이고 미숙하지만 순수한 욕망, 그걸 날 것 그 자체로 드러낸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 공감 안 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행복한 것보다 당신 곁에서 불행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또 신사동의 시몽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랑 행복한 생각만 계속 하게 되지는 분명 않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을 때 그럼에도 사랑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역시 분당 최수종. 분당 최수종 박혜진 선생님이 인정해준 육체의 악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바로 운명 대결입니다. 신곡과 신의 화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영혼은 숲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곳은 택할 수 없죠. 이 세상은 탈춤과도 같단다. 네가 만약 그것을 잘 보고 싶어 한다면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다. 서로 되게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신곡은 되게 운명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문장 자체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떨어지는 곳은 내가 택하지 않았어. 근데 신의 화살, 탈춤과도 같단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할 때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맞이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문장인 것 같아요. 한자리에 앉아서는 제대로 된 백미를 즐길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야. 돌아다니고 움직이면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새로운 곳에 많이 가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엄마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박막래 할머니가 맞아, 하신 맞아. 명언도 생각이 나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에게로 온다. 저는 그 말에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의 바이브를 따라서 탈춤을 추고 있으면 거기 같이 추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 신의 화살에 나오는 거죠. 탈춤 보려면 한 자리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다녀라. 그래서 신의 화살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대결은 이미지 대결입니다. 문장을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노르웨이의 숲의 한 대목입니다. 네가 봄날 들판을 혼자서 걸어가는데 저편에서 벨벳 같은 털을 가진 눈이 부리부리한 귀여운 새끼곰이 다가와.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말해. 오늘은 아가씨 나랑 같이 뒹굴지 않을래요? 그리고 너랑 새끼곰은 서로 끌어안고 토끼풀이 무성한 언덕빛 아래서 대굴대굴 구르며 하루 종일 놀아. 그런 거 멋지잖아? 아주 멋져. 그만큼 네가 좋아. 서머신몸 단편선. 현명한 여행자는 오로지 상상만으로 여행을 한다.
첫 번째 문장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미도리가 아마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해봐라 약간 이렇게 주문했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 그 말 자체가 질리지는 않지만 가끔은 이렇게 다르게 얼마나 표현할 수 있냐에 따라서 관계가 되게 풍성해지기도 하잖아요. 이 대목을 얘기하기 전에 너 너무 귀여워 하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하니까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말라버릴 만큼 귀여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대목이라든가 얘네 둘이 이렇게 침대에서 꼭 껴안고 있었나? 안 떨어지려고?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그 사랑스러움이 아마 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사실 좀 의심되지 않아요? 준비했나봐? 그런가 봐. 어떠세요? 서머신문 단편선은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이 문장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이 단편선 자체가 서머신붐이 세계 각지로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심상들을 가지고 쓴 단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명한 여행자라는 게 책을 읽는 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만으로 여행을 하는 게 사실은 책을 읽는 행위잖아요. 저 혼자 막 의미 부여해가지고 미쳤다 이 꿈보다 문장. 해몽이네. 네, 그래가지고 막 표지에 싣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좀 애착이 가는 문장입니다. 하나는 되게 이미지를 제시하고 맞아요. 하나는 이미지를 독려하는 막 마음껏 상상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봄날의 곰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약간 또 우리 세대는 또 약간 기억을 해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라는 오. 영화가 있었어요. 배두나 배우님이 나오는 김남진 배우님과. 그래서 올라가는 압니까? 겁니까? 또 영화가 약간 되었다? 추억을 또 불러일으키는. 인정합니다. 네. 그 다음은 신에 관해서 말하는 문장들인데요. 신성 모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신은 죽었다. 끝이야? 그리고 청부살인자의 성모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봐 아파르세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느님의 악몽인데 하느님은 미쳤어. 제가 듣기로는 이 두 번째 문장을 민경님이 표지글에 실으려고 했다가 빽당했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청부살인자의 성모가 콜롬비아의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긴 말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느님의 악몽인데 하느님 미쳤어. 미친 사람이 꾸는 악몽? 사회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인데 바로 킬 당했습니다. 표지에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쵸. 정말 참신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 문장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시작을 하는데 완전히 폐허가 된 신전에서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로 자기 운명과 가치를 새롭게 다시 정립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논란이 되고 있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맞아요. 그런 문장이고 이게 BY라는 래퍼 아세요? 기독교 래퍼. 최근에 에비와이라든가 아니 기독교 이 애기 래퍼예요. 애기 나왔어요. 근데 이 분의 랩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는 죽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요. 신을 신은 죽었다고 죽었다고 말한 했던 니체가 니체는 죽었다고 말한 죽었다. 비와이도 죽었다. 아니야! 장수할 거야! 근데 제가 이 랩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오늘날까지도 계속 맞아요. 인용되는. 사실은 사회에 건져진 영향력,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 맞아. 문장을 이길 수 있는 문장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맞아요. 올라가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언 대결입니다. 훈수. 이게 또 명문 중에 아. 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라떼죠. 그죠, 고전들이야말로. 라떼죠. 완전 고전이죠. 네, 읽어주시죠. 햄릿,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정직해라. 그러면 낮에 이어 밤이 따라오듯이 남에게도 거짓될 수 없는 법. 잘 가거라. 축복으로 끝낸 말이 네 안에서 여물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햄릿이 은근 알고 보면 처세에 관한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친절하되 천박해지지는 말아라. 뭐 이런 문장이라던가 그 시절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덕담이라고 해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래된 조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너무 꼰대같이 느껴지지 않는 법은 자신에게 정직해라. 근데 이 말이 네 안에서 여물기를 바란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축복으로 여기까지 받아들이고 말고는 네 마음이지 이런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위대한 개츠비의 문장은 정말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를 지적하는 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위대한 개츠비 앞부분에 화자가 아버지에게 이 말을 듣는데 그래서 이 화자는 위대한 개츠비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돈에 눈이 먼 속물적인 사람이라고 개츠비를 보는 반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해. 희망을 품는데 만약 재능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은 천재야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의 다른 면을 보게 해주는 겸손한 태도인 것 같아요. 정직해라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항상 그 입장을 고려해라라는 말도 진짜 중요한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에 진짜 와닿는 말은 저는 위대한 개츠비의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는 맞아, 말인 맞아. 것 같아요. 항상 그 정의가 주는 우월감에 취하잖아요. 막 각종 취하지, 논란 취해.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맞아. 왜 저랬대? 나 같으면 안 저랬을 텐데 라고 생각은 정말 쉽게 하고 그게 되게 재밌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랑 막 얘기할 때. 하지만 집에 와서는 생각해야 되는 거. 그 사람이 너처럼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 계속 두고두고 곱씹을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승리로 보겠습니다. 명품 혼수. 이번에는 또 가슴이 웅장해지는 정의 대결입니다. 팡세,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레미제라블,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을 진보라고 불러보라. 그리고 만약 진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을 내일이라고 불러보라. 내일은 억제할 수 없게 자신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바로 오늘부터 한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제 목적에 도달한다. 야, 진짜 멋진 말. 이게 뭐라고 자꾸 불러보라고 하는데 부르게 돼. 그리고 논리에 그 막힘이 없어. 혁명이 맞아. 뭐예요? 그걸 진보라 불러봐. 진보가 뭡니까? 내일이라고 불러봐라. 내일은 그 일을 오늘부터 한다. 그 네가 오늘 하고 있는 게 혁명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긴데 마지막까지 가져온 게 사실 이 마지막 줄이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도 언제나 제 목적에 도달한다. 미쳤다. 그냥 올리죠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그 문장이 주는 감동? 그것만으로도 문장 라인의 탑이니까. 팡세에도 정말 유명한 문장이 많죠. 그쵸. 인간은 뭐 생각하는 갈대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이 이것도. 많아요. 레미제라블 올립시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인생길 대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좌절입니다. 나의 고백은 그들의 고백보다 열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나의 인생길을 걸을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다음 길 위에서입니다. 우리의 찌그러진 여행 가방이 다시 인도 위에 쌓였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길은 삶이니까. 둘 다 힘들 때 되게 용기를 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좌절에 등장하는 문장은 정말로 단단한 손이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작가가 실제로 자기가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홀로코스트의 실상 그리고 이제 그걸 경험한 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관한 작품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 주는 무게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말엔 정말 다 신뢰가 가고 불교 명문장 이런 것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험지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옆 사람 걸 컨닝한다. 그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열등하지 않다라는 이 문장이 이제 그 작가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좀 더 와닿는 게 있고 그에 반해 사실 이제 길 위에서는 완전 정우성 배우님이 비트. 오토바이 타고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문장이죠. 비트족이라는 말에 비트가 패배하다 BEAT 비트잖아요. 1950년대에 기성세대의 어떤 도덕이라던가 교육 이런 거에 반감을 가졌던 요즘 애들 그 시대의 이제 젊은이들이 자기들을 일컬었던 말이 이제 비트족이었는데 그 비트족들을 거리로 불러낸 신화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 위에서 무목적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소설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찌들어 살던 삶에 뭔가 가슴을 뻥 맞아요. 뚫려주는 것 같아요. 야, 뭐 어때? 갈 길이 멀지? 하지만 문제되지 않아. 어차피 길이 삶이니까. 너무 잘 가려고 하지 마 이런 거. 맞아. 대책 없는 낙관이 오히려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길은 삶이니까 맞아. 길은 내가 삶이니까. 걷는 길이 곧 삶이다. 근데 사실 당연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이 비슷한 문장이 되게 많아요. 탱고를 추다가 발이 꼬이면 그게 탱고죠 라고 하는 말이나 길을 가다가 갈 길이 멀면 그게 삶이다. 약간 이런 라인이 있어. 이렇게 이제 뒤집었는데 똑같아서 다시 이렇게 되는 맞아요. 문장이 있는데 이런 익숙한 라임과 익숙한 구조가 주는 명문장의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길 위에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 대결 마지막 라스트 읽어주시죠. 오만과 편견과 달과 육펜스 베스트셀러 대결입니다.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긴 하지만 그 뜻이 달라. 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더 관계되거든. 달과 육펜스. 아스팔트에서도 백합꽃이 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열심히 물을 뿌릴 수 있는 인간은 시인과 성자뿐이지 않을까? 저 사실 오만과 편견 이 문장을 읽었을 때 허영과 오만이라는 그 말을 슬라이스
쳐가지고 의미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달과 육펜스 문장을 읽으면 너무 가슴이 먹먹해져요. 아스팔트에 백합꽃이 피어날 거라고 계속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시인과 성자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그런 신앙심과 비견될 만큼 성스럽고 대책 없이 바보 같은 일이지만 가끔 백합꽃이 피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 문장은 되게 좋아해요. 문장 좋아하는데 이 달과 육펜스에 나오는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인물이 악마적인 광기에 휩싸여서 예술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되게 유명한 명대사 중에 아니 왜 자네 증권 중개인이라는 그럴듯한 직업을 앞두고 화가가 되려고 하나? 기껏해야 2류 3류밖에 못 될 텐데? 라고 하니까 나는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으면 헤엄을 쳐야지.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는 지금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몰라. 나는 그 문맥을 알고 나서는 그렇네. 근데 저는 이런 문장을 싫어해요. 뭐 영화든 문학이든 상관없이. 갑자기 잠깐 내가 설명해 줄게. 아, 잠깐! 5만은 두 이런 개는 거야. 달라. 5만은 이거고 5만 이거. 너무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도 이거를 조금 있어. 더 비유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아, 단어를 동의해요. 달리 생각하는 낯설게 보기를 하기에는 정말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직접적이다. 하지만 이거는 해석할 여지가 많잖아요. 좋아요. 달과 육펜스를 올리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강입니다. 저희가 32강에서 너무 많은 열정을 쏟아부어서 지금 가슴이 너무 웅장한데요. 전 지쳤어요. 지치지 마시고 네. 결승까지 한번 좀 빠른 속도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 지바고와 100년의 고독인데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바로바로 올리죠. 지바고! 좋습니다. 저도.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했던 순간? 이런 걸 추억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너무 애절한 것 같아요. 저는 삶에 대한 향수처럼 이렇게 쿨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죽음을 둘 다 앞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애절한 것 같아서 닥터 지바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랑에 대한 문장들인데요. 노생거 사원과 시타르타입니다. 노생거 사원이 화가 나기는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올 수 있는 문장이라고 아직까지도 유효한 문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효하냐 안 하냐 가지고도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시타르타는 사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문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왁자지껄한 뜨거운 감자에 뜨거운 노생거 감자에, 사원을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동물농장과 악령. 동물농장으로 가겠습니다. 악령이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동물농장입니다. 조조리의 끝, 풍자의 제왕. 눈이 너무 광기가 있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농장 너무 사랑하셔. 슈퍼 패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다음 안나 카레니나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이거는 저는 밑에 게 더 멋이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안나 카레니나를 안 올리지 않았어요? 올렸나? 올렸어요. 올렸구나. 멋이 흘러요? 멋이 흐르지 않아요? 좋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사랑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올릴게요. 육체의 악마와 신의 화살의 대결인데요. 신의 화살에서 그 대목이 우리네 속담 같기도 하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서 좀 더 범용인 것 같아요. 명절에도 그렇고 명절 어떻게 써요? 한번 해보세요. 용돈 주면서 인생이란 탈춤과도 같은 거란다.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대로 못 본단다. 빨리 돈이나 주시지. 이런 식으로 아. 우리네 문화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문장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봄날의 곰 노르웨이의 숲과 신은 죽었다. 차라투스트라임. 귀여운 게 최고죠? 그쵸. 네. 신은 죽었죠, 뭐. 몽글몽글하고 귀여운 곰을 새끼고 올리죠. 네. 위대한 개츠비와 레미제라블의 대결인데요. 이거는 레 미제라블이죠. 그죠. 사실 위대한 개츠비도 되게 유명한 문장이긴 한데 이 레미제라블이 주는 그 웅장함, 평수 넓어지는 이 느낌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벌써 바리케이드 앞에 서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다음 길 대결입니다. 길 위에서와 달과 육펜스.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는 게 저도 지금 뭐 편집자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에 좀 밟히는 문장이에요. 왜 저렇게 물을 아스팔트에 뿌리고 있을까? 맞아. 근데 우리는 백합꽃이 언젠가 뱃셀이 나올 거야. 하지만 범용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길은 삶이니까 이거 그냥 어디 길 찾아갈 때도 쓸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나와? 하지만 문제될 것 없다. 퇴근할 때도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문제될 것 없다. 길은 삶이니까. 그래서 길 위에서로 약간 건배사 같기도 하고. 길은 삶이니까. 도서 회식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까지 바로 쾌속으로 올라왔는데요. 8강도 슈퍼패스 빨리 쓰세요. 결승전에서 쓰는 거 아니야? 분수 두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8강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물 대 선택권 거절권. 그렇게 말하니까 시냇물. 그쵸. 네. 아직도 그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진짜 너무 슬프지 않아요? 선택권 거절권처럼 잘 도식화된 문장이 주는 해감도 있는데 진짜 시냇물은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와 신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올립시다. 그 느낌을 가져간다면? 올라갑니다. 그다음 동물농장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저는 일단 이 문장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추구하고 싶은 또 사랑의 형태이기도 하고. 하지만 동물농장을 읽었을 때의 그 전율을 더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올려보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 탈춤과 고음. 자, 이제 선택하실 때가 왔네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탈춤도 막 추고 있는 것 같고 새끼곰도 이렇게 오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너무 길어서 이거를 범용할 수 있을까요? 혜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봄날의 거미 어쩌저쩌 벨벳 어쩌 부리부리 그거 카톡으로 치면 더보기로 가는 거 아시죠? 그 진짜 아니. 멋이 없거든요? 더보기로 가면. 근데 사실 이제 봄날의 곰이라는 말로 압축이 가능하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탈춤 버리시는 거예요? 세뱃돈 줄 때. 그러니까 이게 탈춤은 고유한 탈춤으로 생각이 되지 이 명문장과는 잘 매칭이 안 되는데 귀여운 새끼곰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게 왜 새끼곰으로 했을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곰이 겨울잠을 잘 때 죽은 듯이 자는 게 아니래요. 살짝 꾸벅꾸벅 졸는 것처럼 자는 거래요. 그래서 얘가 자면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출산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면서 1, 2월에 새끼곰을 낳고 이 새끼곰은 3, 4월까지 엄마가 일어날 때까지 혼자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지손가락만 했던 곰이 엄마가 일어났을 때는 40cm 정도? 귀여운 인형처럼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곰이 얼마나 겨울 내내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외로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게 더 귀여운 거예요. 아, 네, 근데 저 너무 납득 귀여운 거지. 당해서 귀여운 게 최고니까 올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8강 마지막 네. 혁명, 진보, 내일 그리고 길은 삶이니까 입니다. 그 슈퍼패스 쓰겠습니다. 혁명을 위해, 민중을 위해. 아니 나도 이거 뽑을 저 거였는데 왜 매니저라고. 슈퍼팩스를 쓰지? 잘못 썼다. 썼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네, 레미제라블이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강입니다. 저희의 아. 사심과 갖가지 명분들이 덕적지 붙은 문장들만 남았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올 것이 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 마음속에 원픽을 결승전으로 올리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네. 볼까요? 4강 첫 번째 경기는 닥터 지바고와 동물농장입니다. 이게 또 명문장의 요건 중에 입에 착 붙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파스테르나크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적인 문장들을 잘 구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라임이 딱딱 맞는 거예요. 잘 가. 나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그대. 잘 가. 나의 자랑. 잘 가. 동물은 더 평등하다. 둘 다 아주 읽는 재미가 있다. 근데 동물농장에 이 줄거리와 검열하고 삭제하고 다시 추가했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소름이 오잖아요. 근데 닥터 집하고 이 문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읽혀도 바로 감동 바로 오는 감동의 맞아. 가성비. 빠르고 깊으신 인물? 근데 이제 가성비라는 미쳤다. 거는 비용 대비잖아요. 근데 이게 읽는데 훨씬 오래 걸려. 그렇지만 동물농장은 가성비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분모가 작아. 감동도 꽤 크지. 갑자기 반말을 쓰시네요. 작아. 그치? 그지? 이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비우스 띠 같은 느낌 있잖아요. 모든 동물은 평등한데 어떤 동물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고?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모순에 빠지는 그 느낌 자체는 책을 읽지 않아도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사람으로 바꿔도 비슷한 소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 납득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메비우스의 띠 모순과 소름을 불러일으키는 동물농장을 올리고 닥터 지바고의 문장을 제가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신의 물. 잘가 닥터 지바고. 미영님 가슴픽으로 남기겠습니까? 네. 그 다음은 노르웨이의 숲과 레미제라블이네요. 그냥 말이 안 돼. 사실은 이게 너무 둘 다 근데 되게 너무 기네? 높게 올라왔어요.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고민?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서 곰은 사람을 찢습니다. 아가씨 나랑 같이 뒹굴지 않을래요?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아니. 사람을 찢어요 곰은. 새끼 알죠. 곰도 찢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 레미제라블의 이 문장이 주는 웅장함 그리고 레미제라블이 정말 긴 책이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명문장만 뽑아도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명문장이 많아요. 근데 이 문장은 레미제라블이 말하고자 하는 바 빅토르 위고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네 줄로 요약해버려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올라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강하긴 해. 레미제라블은 사실 결승감이야. 좋습니다. 동물농장이랑 레미제라블. 정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결승전입니다. 동물농장과 레미제라블인데요. 어떤 문장이 우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뭐로 가도 동물농장으로만 가면 된다. 어떤 문장은 다른 문장보다 더 평등. 저는 레미제라블이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좌랑 웅장좌 결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네. 걸 좋아하시느냐에 따라 취향이 많이 탈 것 같아요. 문장으로는 우열을 가리기가 좀 이미 힘드니까 작품의 배경, 줄거리까지 좀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물농장은 원래 동물농장이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농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인간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런 문장이 우리는 나와요. 착취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여기를 이제 동물농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농장을 좀 더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7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7개의 계명을 처음에 만드는데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것 같았던 이 7계명이 조금씩 돼지들의 입맛에 맞게 특권층의 입맛에 맞게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너무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면 안 돼 이거였죠. 근데 이제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돼지들이 자려고 침대에서. 그치.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것도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고 말이 빠져나갈 여지가 많아진 거지. 근데 마지막 조항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거를 부정하기가 이제 정말 골치가 힘든데.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했는지 그래 모든 동물은 평등해.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뭘 더 평등해.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더라는 말은 사실 부정의 기능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이 추가되는 순간 평등이란 말은 그냥 부정되고 말을 잘 갖고 놀 줄 아는 사람의 말재간 같은 이런 방식으로 대중들을 기만하는 것이 정치인이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일침을 놓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풍자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한 덩어리의 빵을 훔쳐서 19년 동안 수감 생활한 장발장이라는 가난한 아저씨가 있어요. 사회에 나와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죄수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미리엘 주교님이라는 분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고 그 뒤부터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자기도 자비를 베풀고 희생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형사 자베르라는 사람이 장발장을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평생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 와중에 항틴의 딸 코제트를 자기 친딸도 아닌데 이렇게 친딸처럼 평생을 키우게 되는데 코제트의 연인인 마리우스가 1832년에 파리에 폭동을 일으키는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우스가 거기를 들어가는 그날 밤에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구하러 그 혁명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을 그린 대작 2556쪽 5권으로 세계문학 전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저도 원작을 읽기 전에는 오해를 좀 했어요. 아, 혁명에 관한 내용인가? 그런데 제가 뽑은 문장에도 이상하게도 언제나 제 목적에 도달한다라고 써있잖아요. 혁명이 목적에 도달하려면 결국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게 레미제라블이 그 긴 분량에 걸쳐서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사랑은 어떤 이성애적인 사랑은 아니고 자비인 거죠. 미리엘 주교님이 장발장에게 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어깨를 겹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연대할 수 있을 때 혁명은 반드시 온다. 이게 레미제라블이 하는 말이고 사실은 제일 긴 책으로 유명하지만 제일 희망찬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 결승에 올라온 작품 2개 다 혁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죠. 레미제라블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혁명으로 나아가서 내일을 붙잡을 수 있어 라는 책이면 동물농장은 혁명 좋아. 근데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풍자하는 책인 거죠. 어떻게 이게 뽑죠 정말 이거? 취향 차이인 것 같아. 제가 풍자를 진짜 좋아해요. 풍자인데 왜냐면 내가 현실에서 막 비꼬고 싶고 막 신랄하게 도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나 봐. 맞아. 이 동물농장도 이렇게 반대되는 말들을 엮어놓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저게 뭐야? 모순되는 말이잖아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주구장창 외우다 보면 원래 우리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고 타협하고 타성에 적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조지 오웰이 멋있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제 취향에는 굉장히 맞다. 신랄한 조롱과 무한 풍자. 이거 난 너무 좋아. 또 얘기해보세요. 네, 레미제라블이 좋은 이유. 레미제라블이 좋은 이유.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빌런, 악역 연기는 오히려 쉽다. 어려운 연기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연기. 착하고 가련한 연기가 더 힘들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레미제라블은 그 힘든 걸 해낸 책입니다. 장발장이 5권에서 죽거든요. 한 지금 3번째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장발장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데 네. 사랑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다음엔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인생의 어두운 주름살 속에서 찾아낼 진주는 그밖에 없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완성이다. 평상시에는 사실은 조금 더 신랄하고 도파민 돌고 이런 거에 끌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쫙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름다움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대중성이라는 의미, 사람들이 정말로 보편적으로 좋아한다? 라는 의미에서는 레미제라블에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순순히 근데 나는 이 책에 그냥 사실 그 마이너함을 좋아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나는 싫어. 동물농장도 모두가 좋아할 수 없어서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우승을 하면 안 된다? 준우승이 딱 어울려. 이거 홍대병 아니에요? 맞아. 저 대리님이 이렇게 납득하는 거 처음 봐요. 좆잘싸. 이렇게 해서 명문장 월드컵의 우승작은 레미제라블이 뽑혔습니다. 야 우승 기념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웅장하게 읽어주세요.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을 진보라고 불러보라. 그리고 만약 진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을 내일이라고 불러보라. 내일은 억제할 수 없게 자신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바로 오늘부터 한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제 목적에 도달한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the song of angry men? 자, 이렇게 세계문학전집 명문장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앞서 선생님들께서도 투표를 해주셨다고 네.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희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선생님들의 선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일 기준 선생님들이 뽑아주신 1위는 바로 체오프 단편선입니다. 이게 삶을 부숴버리고 싶으시구나. 이 문장에 주는 짜릿함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설 연휴에 올라와서 뭔가 많이 부수고 싶으셨는데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도 약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2위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문장이네요. 이 문장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죠. 맞아요. 그죠? 역시 3위가 우리 질타받겠네. 저희가 32강에서 떨어지는데. 가스낙서스가 역시 3위를 했네요. 봐봐, 시냇물집 5위입니다. 닥터 지밥. 저희가 4강에 올렸던 작품 중에서는 닥터 지바고가 가장 많이 잘 가. 올랐어요. 5위에 올랐어요. 왜 이렇게 봄날의 곰이 적지요? 몰라. 선생님들한테 우승작인 레미제라블이 21위네요.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으셨는데 더 밑에 동물농장은 25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이 맥락을 보려면은. 그리고 꼴찌는 아무래도 이게 비공거인지 모르고 노생거 사원의 이 문장이 무슨 소리야, 여자한테 왜 거절권만 있어요, 탈락시킨 게 아니신지. 사실은 제인 오스틴이 이걸 비판하기 위해 쓴 약간 문장이었고, 반어적인 느낌이 한 스푼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 이 명문장의 맥락이 안 보이니까 아마 맞아요. 미움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오늘 저희끼리 한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결과가. 이 영상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이유가 궁금해요, 전. 왜 이거를 꼽아주셨는지 이유를 알면.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문안을 쓰거나 할 때도 맞아요, 이런 맞아. 문장을 왜 좋아하시는지 알면 좀 그거에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숴버려. 이유를 이런 거 이제 표지에다가 부숴버려. 실어야겠어요. 이유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명문장 월드컵 정말 역대급으로 재밌었고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책을 한 권 다 읽는 것보다 충격 반전. 그 한 문장으로 읽은 것 같은 효과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이 문장을 하나씩 이렇게 톱파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한 32권 정도 읽은 그런 포만감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가오에 미쳐서 문장 같은 거 외우고 다니는 거 되게 멋있는 행동을 생각해서 네. 막 문장 뽑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촬영이라는 것도 깜빡하고 완전 몰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링크가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문토토 많이 참여해주시고 선생님들만의 명문장도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월드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